직장인에게 퇴직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직장을 다니는 사람은 자이든 타이든 간에 언젠가는 반드시 퇴직을 합니다. 그 누구도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그런데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현직에 있을 때는 퇴직 후에 계획을 전혀 세우지 않습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영원토록 근무할 것만 같은 착각 속에서 매일매일을 정신없이 보냅니다. 그러면서 퇴직 후의 일은 그때 가서 생각하면 되지 뭐 라는 안이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 일이 그렇게 녹록치가 않은데 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다양한 얘기를 나눠보는 인간전쟁의 카이로스 타민입니다. 오늘 나눠볼 얘기는요, 직장인들에게 반드시 한 번은 다가오는 퇴직에 대해서, 그리고 퇴직 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꾹 한번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년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10년간 퇴직한 평균 연령은 49.3세로 나타났습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정년 60세와는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60세에 정년 퇴직하는 직장인은 겨우 9.6%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앞으로 퇴직 연령이 갈수록 낮아질 것이라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년 퇴직보다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퇴직이 더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아무런 대책 없이 무방비 상태에서 퇴직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 자신이 눈물아치는 허벌판에 내던져진 것이지요. 100세 시대에 50에 퇴직하면 인생의 절반이 남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른 나이에 퇴직하면 적게는 30년, 많게는 50년을 더 살아야지 모르는데요. 오래 사는 게 고통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우리는 곧잘 인생길을 등산에 비유합니다. 설악산 공유능선이나 더 나아가서 네팔의 안다푸르나 트레킹 같은 고난이도 등반을 할 때는 미리미리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나의 안전을 지켜주지요. 정년 퇴직을 하고 나서요, 우리 애들 둘을 데리고 안다푸르나 트레킹을 10박 11일을 다녀왔는데요. 출발하기 전에 챙길 것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렇듯 우리네 인생길도 등산하는 것처럼 미리미리 대비하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산행하면 사고가 나듯이 퇴직 후의 삶을 미리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인생 후반전이 당연히 힘들어질 것입니다. 퇴직하게 되면 딱히 잘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하던 일만 계속 해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상 밖으로 나오는 순간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지고 선뜻 무엇을 하려 해도 마감을 어떡하지 하는 강한 회의감마저 들기도 합니다. 이것저것 생각해 보다가 그래도 가장 하기 쉬운 것이 자영업 창업이라는 생각에 거기에 뛰어듭니다. 창업 중에 가장 쉬운 것이 있다면 아마도 프랜차이즈 치킨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무런 사전 준비도 없고 사전 지식도 없이 뛰어든 결과는 어떨까요? 1, 2년 안에 많은 창업자가 폐업을 한다고 합니다. 퇴직 후 전 재산을 거기에 올인했을 텐데 고스란히 부채로 남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이 다 그렇듯이 어떤 일을 하는데 준비 없이 하는 것과 철저하게 노력하고 준비를 마친 결과는 천지차이입니다. 자영업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말을 빌리면 어떤 일을 할 때 그 방면의 전문 지식을 반드시 습득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퇴직 후에 자영업을 하려면 전문 지식을 완전히 쌓고 뛰어들어야 합니다. 자신이 없으면 안 하는 것이 내 돈을 지키는 길이지요. 세상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아무한테나 행운이 주어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 행운은 미리 준비하고 있는 자반이 가져갈 수 있는 특권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5번째로 자영업자가 많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수는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치킨집이나 편의점, 커피숍, 식당 등은 어떻습니까? 저는 걸어서 출근하는데요. 언젠가 한 번은 출근길에 카페가 몇 군데나 있는가 한번 세어봤는데요. 1.7km 안에 무려 16곳이나 있더라고요. 최근에 또 3군데가 더 늘었습니다. 말 그대로 레드오션입니다. 손님이 줄고 매출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우리나라 자영업 실태가 이렇습니다. 퇴직을 할 때 받은 소중한 퇴직금을 한순간에 잘못된 판단으로 날려서는 대책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퇴직 후에는 뭘 해야 할까요? 참 어려운 질문이죠. 퇴직 후에 갖는 대부분의 직업을 보면 계약직이거나 비정규직입니다. 젊은 세대도 취업하기 힘든 세상에 퇴직자에게 좋은 일자리가 돌아가기가 만무하지요. 그렇지만 우리 주변을 자세히 관찰하면 나이 들어서도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들 대부분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인생 후반전의 직업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예에 관심이 많아 공방을 차린 그런 경우도 있고요. 책을 읽고 글쓰기를 좋아해서 아예 작가로 변신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 퇴사 후에 유튜버로 이름을 날린 그런 분들도 많잖아요.
이런 분들의 공통점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퇴직 후에는 내가 좋아하고 가슴 떨리는 그런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즐거운 마음으로 그 일을 오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퇴직 후 자신의 일을 찾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현직에 있을 때 경험을 살려서 그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저도 현직에 있을 때 경력을 살려서 지금의 일을 하고 있는데요. 1년마다 재계약을 하는데요. 5년간 다닐 수 있는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듯 퇴직 후에는 내가 좋아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 그리고 현직에 있을 때 경험을 살려 일을 해야 그 일이 재미있고 또 오래오래 할 수 있습니다. 퇴직자가 가장 후회스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퇴직 준비를 좀 빨리 할 걸이라고 합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현직에 있을 때는요, 지금 당장의 일에 신경 쓸 뿐 눈앞에 다가올 퇴직 후의 일을 거의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제는 직장에서의 역할 가면을 벗어던지고요, 새로운 환경에서 빨리 적응을 해야 합니다. 퇴직하는 순간 갈 곳이 없어지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루하루가 무료하고 늘 곁에 있는 옆지기까지 눈치를 주기도 합니다. 퇴직 후 삶이라는 전쟁에서 이기려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현직에 있을 때는 회사에서 봉급이 꼬박꼬박 나오지만 퇴직 후에는 험한 야생에서 스스로 생계를 책임져야 합니다. 결코 앞날이 보장되는 아름다운 퇴직은 절대 없다는 것을 꼭 명심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인생 후반전을 평소에 잘 준비를 해야 합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더 유리한 고지를 찾을 수가 있죠.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